입니다. 제가 어제 말한 대로 투폴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LG하고 NC가, LG NC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NC가 들어왔죠. 결론은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저는 뭐, 가질 못했어요. 가질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후 축구만 가갖고, 일단은 제가 이제 도트문트 헬스 갔고, 그 다음에 미넨글라바드 갔는데, 그 두 개는 제가 스무패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돌문승에 그 다음에 미넨글라 승으로 제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그거 행성 가갖고 한 53만원 5.3배인가? 4.3배인가 5.3배인가 나왔는데 그거 적중을 했네요. 투폴더 일단은 적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는 이제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아직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좀 더 분석을 해서 가야 되는 거고, 투수가 일단은 상대적으로 상대성에서 이제 상대성도 중요하겠죠. 그 팀의 성향에 따라서 상대성이 중요한데, 어제 제가 언더 간 거는 실패했는데, 야구는 언더를 간 게 실패를 했고, 그 외적으로는 두 개는 들어왔네요. 투폴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성도 무조건 중요합니다. 상대성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투수가 이제 선발 투수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서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선발 투수 중에 좌타자한테 약한 팀, 우타자한테 약한 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NC가 간용 선수, NC 선수들이 워낙 이제 잘 쳤기 때문에 잘 치고, 그 다음에 정말 LG 선수들도 굉장히 잘 쳤죠. 기아하고 했는데, 간용 선수가 LG 선수들한테 못 이긴 거는 자타자인가? 자타자급인데, 아마 자타자들한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타가 많은 팀한테는 약하기 때문에 LG를 선택했던 것 같고요. 아마 다른 경기를 봤을 때 또 이제 그 성향을 보면은 두폴도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타한테 약한 투수들은 항상 뚜디 맞게 돼 있습니다. 그 사격 컨디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게 더 신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수 성향에 따라 약한 부분, 이런 거를 잘 공략한다면 충분히 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LG 그리고 NC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어제 졌더라고요. 보니까 두산은 졌는데, 내가 두산 승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두산 졌고, 그 다음에 키움도 졌고요. 키움은 역시 이승호 선수 때문에 투수가 너무 이제 KT 선수한테 너무 많이 맞았고, 이승우 선수 방울로 봤을 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향이 워낙 KT 선수들 성향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졌다고 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승우 선수 공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SK 선수들은 역시나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SK 선수 하나도 잘하지만 SK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금방 점수를 좁히면서 따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역전도 하고 뭐 이렇게 엎치락 했는데, 첫 경기 화요일 같은 첫 경기는 보통 언더필이긴 한데 이제 선수 성향을 봐야겠죠. 자타 군단이 많은 성향의 투수가
투수는 이제 내기 때문에 투수가 나오면 그 맞게 성향에 맞게 보통 이래 타자들이 이제 타 배치하기 때문에 라인업을 짜기 때문에 그런 라인업을 잘 보고 움직이는 게 더 낫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은 그렇게 많이 잃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도르트문트하고 미넨글라 헨승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이제 그나마 조금 만회를 많이 했고요. 한 제가 며칠 전까지 한 30만원을 40만원 잃었는데, 근데 어제 도르트문트 미넨글라 들어오면서 그 돈을 이제 보완을 했고 좀 이제 많이 잃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시면은 나도 분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못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분석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수도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투수의 성향에 이 투수가 나오면 우타자들이 잘 치더라, 이 투수가 나오면 좌타자들이 잘 치더라, 그러면 그 라인업을 봤을 때 이길 수 있겠네, 그렇게 판단하셔서 배팅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 경기는 또 내일 라인업을 내일 라인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투수의 성향에 맞게끔 해서 또 가시면은 올킬이라는 또 올킬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선수 부상 선수들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되지만 투수들을 더 그러니까 투수나 타자들의 성향, 그리고 타자들 성향에 맞게끔 이제 투수들 나오기 때문에 감독들도 머리를 짜내겠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구원투수입니다. 구원투수 한두 점 앞서고 있다가 맨날 역전 당하는 건 구원투수 때문에 맨날 구원투수 때문에 지는 거예요. 롯데 같은 경우는 박시영 선수, 그리고 제가 좀 싫어하는 지명호 선수, 제가 싫어합니다. 지명호 선수 공 구질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지명호 선수가 발전을 좀 장애했다 하지만은 아직은 밋밋하고, 그래서 롯데 선수들을 롯데 선수 중에 좀 유일하게 좀 싫어하는 선수가 지명호 선수예요. 그래서 롯데는 응징력이 없다. 근데 어제 두산을 만나서 그래도 플렉싱 공격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야구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갈 게 없고, 내일 야구 이제 다시 야구 시작하는데 내일 경기를 좀 주삼아서 한번 또 2폴더 3폴더를 한번 찍어서 한번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분석이 안 돼서 일단은 투수를 봐야 되고 분석도 아직 안 됐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제는 2폴더, 그리고 제가 이제 충무패는 나가리가 됐지만은 K리그 경기는 정말 짜증나는 경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K리그 경기는 정말 짜증나는 경기예요. K리그라서 짜증나고요. 짜증나는 경기예요.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포항이 이긴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서울이 이기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무승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남이 이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물론 해외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선수 라인업이 굉장히 좋아진 것도 있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강팀, 그리고 파도보론이 홈이었지만 어제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파도보론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도르트문트한테는 역시 역부족이었다. 바이에른 뮌헨 지금 이제 똑같을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하고 레버쿠젠, 그리고 미넨글라드바흐,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이런 식으로 4강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은 차는 놈이 안다고, 골 넣는 놈도 골 넣는 놈이 안다고, 항상 이래 보면 어떤 팀이 또 강팀이다, 강팀을 잡는 역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솔직히 우리가 역배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승부를 캘지 몰라도 프라이브루크는
조직력은 굉장히 이제 수비적으로 조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프라이부르크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팀이라도 응징력이 있어요. 그 애들은 후반에 이제 승부를 거는 팀이라서 무승부가 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거의 이제 승보다는 무승부 쪽으로 기우는 게 맞고 거의 프렌 쪽으로 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 정도로 중간 팀하고 붙었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베를린이 헤타 베를린, 유니온 베를린인데 헤타 베를린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이 친구들은 보통 이제 퇴장을 좀 많이 당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프랑크도 이겼지만 프랑크푸르트도 알고 보면 퇴장 때문에 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인지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 그 앞에만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퇴장을 조심해요. 퇴장 잘 당하는 팀은 퇴장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거도 보면은 퇴장당해서 전북 같은 경우도 퇴장당해서 졌죠. 뭐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전북도 퇴장을 잘 당하고요. 특히 전북, 경남 이런 팀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전북을 보고 있었지만은 퇴장을 워낙 잘하고, 포항도 한 번씩 간혹 가다가 퇴장을 당하지 크게 막 퇴장 당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북은 좀 이래 공격이 거세다 보니까 퇴장을 좀 잘 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수비팀은 항상 역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도중에 역습 가는 도중에서 이제 강한 태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장을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작 경기라고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솔직히 뭐 퇴장 당한다, 퇴장을 잘 당합니다. 그래서 퇴장 당하는 팀들은 항상 우려를 두고 경기를 봐야 된다. 게임을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제노아 선수들을 이제 그 배당이 좋아서 제노아를 갔는데, 제노아 선수들은 퇴장을 진짜 6연속, 7연속인가? 6연속 퇴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세리에이죠, 제노아면. 퇴장이 항상 걸림돌이 돼서 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디네세 같은 경우도 퇴장 좀 잘 당하는 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번 내일 뭐 이제 지금 뭐 독일 거 외에는 없으니까, 분데스리가 외에는 지금 없으니까 게임이 뭐 야구 분석을 조금 더 해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이번 주는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과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